네,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조정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부터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할 일이 있는 삶입니다.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데,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하거나 특히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꿈이 엄청나게 커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빠른 시간에 뭔가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과소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내 전생에 어떻게 일을 하고 내 전생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들만 봐도 그래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들이 과거에 공부했었던 그런 환경들을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앞으로 변해가야 될 세상,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할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대의 트렌드라는 부분이고요. 그 시대의 트렌드와 함께 가장 큰 이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인구의 변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시대에 맞는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021년에 우리나라는 0.81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이면요, 지금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고 지금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초저출산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발을 디디는 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2002년도에 태어난 이즈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마 좀 더 앞당겨질 거예요. 앞당겨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를 하게 되는데, 여기 방송에 나온 부분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10년 전 탄생한 대졸 및 취업 세대는 전생애에 걸쳐 취업난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2026년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2025년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부터 10년 전에 탄생한 대졸 및 취업자들, 그럼 2015년 정도부터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되는 이들인 전생에 걸쳐 취업난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의 문제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녀의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생에 걸쳐 취업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취업난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이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도 다 알바생으로 지낸다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로 전 생애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여성 독립 가정, 여성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 나이가 점점 들었을 때 빈곤층에 해당되는 여성 단독 가구의 빈곤층률이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이 우리 부산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21년 9월에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르고요,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에요.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요, 부산 경남이 전체 우리나라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노인 한 명당 건강보험 사용액이에요. 이 사용액이 2016년도에는 한 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건강보험 사용액이 381만 원이었는데요. 2028년이 되면 7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2018년도에는 77조 6,500억 원인데 2030년이 되면 142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이런 상황인데, 참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놀랬어요. 일본이거든요. 일본 기준에서 2001년도에는 가족의 이제 부모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된 간병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며느리가 가장 높았어요. 며느리가 거의 그 간병을 하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딸, 아들이었는데 2019년 일본은요, 딸이 가장 높지만 아들의 비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제일 밑으로 내려왔어요. 과거에 가장 주된 간병인이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게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네,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기저귀가 아기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도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저귀를 차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부끄럽게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사회가 변해가는 부분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가족의 파산이라는 책에, 이 책을 지으신 분이 그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또 가족의 파산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병이직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육아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육아휴직 하는데 그것처럼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가족 전체가 파산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사회 문제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경남이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는 이 즈음에 부산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과 노인들의 일자리 재취업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할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준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벌써 20대부터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전생에 걸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 김광태 사장님 강의할 때도 지금 최근 3년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최고로 열심히 일한 시기가 최근 3년이라고 말을 했듯이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100세세요. 이분이 100세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거나 죽을 병을 앓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일을 멈추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뭔가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과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훨씬 건강하고 또 자존감 높고 주도적인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00살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아예 방송에서 100살까지 일을 해야 되고 100살까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는 웰다잉은 처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웰다잉은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 죽음이 나에게는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길게 오래 일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오래 일할 준비. 뭔가 와닿나요? 은퇴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당해서도 안 된답니다. 예.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은퇴를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은퇴를 당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 100세까지 내가 할 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준비는 무슨 준비라는 거냐면요. 첫 번째 건강이에요.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방송과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한 단어를 꼽는 게 건강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세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내 삶의 존재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재정이라는 부분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길게 오래 일할 준비는 건강과 재정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화두에 가지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는 단연코 메나텍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기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먹거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강하게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들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경제, 소득의 원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저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존엄성이라는 부분들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주변에는 만성 난치성 질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약 안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 나이, 제 친구들도 한 번씩 보면은요, 전부 다 약 꺼내고 있어요. 예, 모임을 하거나 식사 때 이럴 때 되면은 전부 다 가방 주섬주섬 열어가지고요, 뭐 봉지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어요. 전부 다 병원 약이에요.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약을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답을 우리는 메나텍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포 단위의 건강이라는 거죠. 세포 단위의 이 건강은 내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저 당사슬이라는 그 당사슬이 제대로 기능을 했을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부분을 근본적인 치유와 건강, 진짜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8가지의 그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서
당단백질의 당사슬 부위는 호르몬의 지시를 세포 내에 전달하고 독소와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등 인식과 면역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당사슬을 구성하는 8가지의 그 성분을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제품 속에 다 담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먹기만 하면 내가 세포 단위의 건강을 찾고 세포 단위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 장수 시대에서 첫 번째 건강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엠브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엠브로토스를 만든 회사는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으로서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인 기업이며 우수한 제품력으로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웰니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통증이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웰니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웰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는 단연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나텍이라는 회사는요, 글리코 영양소를 이렇게 특허를 걸어놨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저희에게 독점권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제품을 줬고요. 저희는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구매와 함께 비즈니스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시스템 소득을 만들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부분은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로도 MIT 공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팩트들이 있지만 참 많이 감동을 주는 것이 이 MIT 공대에서 발표한 10대 신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검증을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엇보다도 참 가슴이 편안하게, 또 저희가 마음껏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각 분야의 석학들께서 그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임상을 연구를 하시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많은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힘입어서 과학적인 백데이터 위에서 저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반건강인 사람이든 무조건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야 되는 이 제품을 과학적으로 받침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안심인 거죠. 보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내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돈 걱정으로 피폐해지거나 돈 문제로 고통스럽지 않는 삶,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경제적 자유는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요, 부를 추구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귀한 인생을 좀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의 추천의 글에 이 존 리라는 분이 이 추천의 글을 썼더라고요. 참 많이 와닿고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부분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한 그걸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로버토 기요사키가 말씀하신 이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봉급 생활자였어요. 당연히 봉급 생활자를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의 개념이 없었어요. 봉급 생활자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모든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 단 한 번도 어떤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봉급 생활자를 쭉 하다가 제가 봉급 생활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자영업에 대한 제가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봉급 생활에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 한계를 좀 넘고 싶은데 어떻게 넘을까?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도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겨우 내렸던 부분들이 자영사업이었어요. 그게 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서 일을 해봐도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해야지 내 소득이 나오는 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부당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나 그런 게 있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이런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메나텍이라는 비즈니스가 제 삶 속에 들어오면서 저에게는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부분이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만 9년이 꽉 차거든요. 만 9년을 그 시간이 메나텍 비즈니스와 함께 하면서 저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게 됐죠. 만들면서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지, 조금 전에 존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역할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계시고요. 이 비즈니스는 내가 굳이 연구를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만들거나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처럼. 그런 돈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와서 활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비사부면의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보상 플랜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 플랜을, 메나텍의 보상 플랜을 잠시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상 플랜입니다. 첫 번째,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 그다음 함께하는 즐거움. 노력에 따른 빠르고 진취적인 결과라고 해놨어요. 참 우리의 그 비즈니스 그 소득을 굉장히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퍼드 커스터머 혜택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이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500점, 그러니까 한 80만 원의 그 매출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이 제품력을 알고 우리 온 가족이 제품을 다 먹는 그런 정도의 이 매니아층이 되고 나면은 이 80만 원의 이 그 매출이라는 것이 크지 않게 우리는 보통 느끼게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나 초기 사업자분들은 그 80만 원이라는 정도의 그 매출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8만 원 이상의 자동 주문은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내가 후원인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에게 80만 원 정도의 매출 이상을 만들면서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자동 주문한 고객들, 소비자들에게는요, 자동 주문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8만 원 이상을 한 것 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프레시덴 치약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자분들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금액은 우리 메나테크에서 가장 싼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이라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세제, 누구나 다 쓰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품의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내가 한 10명 정도 자동 주문하시는 분들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500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두 사람도 같이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치브라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가 실버 디렉이라는 2,500점 이상의 실버 디렉이라는 그런 그 사업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 내가 실버 디렉을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또 실버 디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시작이고요. 이게 실버 디렉을 복제를 하면서 내가 테드가 되면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부분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는 부분, 시스템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메나텍의 비즈니스 소득은요, 이렇게 내가 초기 사업자일 때 매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소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리더십으로 만들어지는 그 소득, 그 다음에 인정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그 직급을 갔을 때 회사가 우리 글로벌 본사에서 지급하는 글로벌 풀 보너스, 그 다음에 랭크업 보너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 보너스, 다양하게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소득 구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0년 공정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매출 순위로 10위까지를 나눠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간이 나눠 있는데요. 1억 이상, 1억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50만 원 미만이고 2만 원 초과예요. 회원 등록만 되어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 비활동하는 사람들은 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메나텍의 비즈니스의 이 소득은 타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간에 있더라도 초기 사업자이든 중간 리더이든 그 다음에 탑 리더이든 그들이 어떤 구간에 있더라도 업계 최고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그 보너스의 혜택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석세스 어워드상을 받았잖아요. 이 보상이 가장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석세스 어워드상이라는 부분들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도 바로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데요. 저희 그 글로벌 원 그룹 같은 경우는요, 참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저희는 부산에도 있죠, 서울에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벌써 호주에도 있어요. 호주를 통해서 중국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업자들이 나타나서 얼마 전에 우리 유혜선 사장님께서 꿈방에 올리셨죠.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그 은행의 부장님이신데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3차 신경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 3차 신경통이거든요. 너무 예민해서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클린을 하면서 사실 본인의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하셨어요. 근데 클린을 하면서 이 3차 신경통이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거의 조금 남을 정도로 좋아지시면서 유지요법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들이 그 전에는 너무 늘 아파서 그냥 힘들어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너무 예뻐지시면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건강해지니까 옆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클린을 하고요. 이러면서 부부가 우리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결단을 하시고 호주에서 빈센 사장님이 MBA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본인들이 클린하고 제품 먹었던 걸 가지고 소득이 나온 게 자기가 그 은행에서 거의 부장님급이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높은 레벨에 속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받는 소득보다 저 메나텍에서 나온 소득이 높으니까 엄청나게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에 완전히 본인이 마음을 먹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MBA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는 부분들이 이 호주를 통해서 지금 뭐 여러 나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인도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뭐 지금 싱가포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호주 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팀입니다. 일본 팀, 미국 팀 이렇게 해서 미국을 통해서 또 LA만 있었는데요. LA를 통해서 또 자녀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또 먹고 좋아지니까 그분들이 또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시면서 이제는 지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 메나텍 비즈니스가 오늘 회원 등록을 해도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 큰 진짜 메리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다른 회사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지 글로벌 비즈니스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유혜선 사장님이나 뭐 이성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 비즈니스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회원 등록하자마자 얼마든지 해외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과 이런 퍼포먼스와 또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함께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멘텀을 만나고 있거든요. 메나텍은 모멘텀을 만나고 있고요. 저희 지원 그룹은 지금 모멘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MBA 또 6월 8일 날 김태수 교수님 모시고 또 MBA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 저희가 또 부산 센터에서 어치버스 데이를 또 진행하실 거잖아요. 많은 분들을 정말 기회를 주시고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모멘텀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지원 그룹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이 지원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와 또 내가 가까이 있는 나의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모멘텀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존엄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말한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비참해지기도 하고 내가 꼭 이래야만 하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 집중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존엄성을 깨닫게 됐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일은 친구이지 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 그 열정을 순간적인 열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잠시의 열정을 가지는 애인 같은 일이 아니라 오랜 친구 같은 수수한 친구 같은 그것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생에 지금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전생애를 바라볼 때 정말 길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100세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내 인간의 존엄성과 내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더욱더 힘내시고요. 또 마지막까지 일을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이 메나테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